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18번 문항 켈러의 학습 동기 설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학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교육학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따로 이제 자료집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혹시 처음 하시거나 뭔가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카페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들으시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켈러의 학습 동계 설계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제가 교육학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ARCX 이론을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는 게 많았죠. 그냥 이게 논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 번쯤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건 아니까 그 내용 세부적인 것들은 잘 외우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반적인 악스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흐름을 보면서 암기를 하고 교육학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이론들은 제 강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켈러는 마찬가지로 그 인지주의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이론가들과 연관성 있는 사람인데 이전의 학자들은 주로 뭐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이거예요. 효과성, 효율성에 집중을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뭐 가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루너, 오스베 이런 학자들은 효과성, 어떻게 하면 학습 목표를 잘 도달시키고 어떻게 하면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도달시킬까,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보다 깊게 이제 탐구를 한 학자들이죠. 근데 악스는 물론 중요하다, 효과성, 효율성 중요하지. 그 학습을 효과적으로 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모형들, 학습 절차들, 학습 방법들 좋아. 하지만 생각해봐,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물가로까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빠르게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을 최대한 좋은 학습 방법을 써서 물가에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달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을 먹질 않아요. 그러면 앞에서 빠르게 온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그 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조금 돌아갈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도달했는데 머리까지 물에 넣어줬는데도 마시질 않아요. 그건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 이제 매력성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좀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동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둔 거죠. 그 중에서 네 가지 절차를 제시합니다. 주의 집중, 일단 주의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지각적 주의 환기는 딱 한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건 관심 끌기예요. 이 관심 끌기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에 쉽사리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옷들을 계속적으로 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막 쌓아놓고 안 버리고 근데 저 다음엔 입을 거야. 하지만 다음 연도가 지나면 그 옷을 잘 안 입게 되죠. 왜? 새로운 유행이 오니까. 뭐 유행은 돌고 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샀었던 옷들은 관심이 안 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들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왜 그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은 새로운 자극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끔 우리 몸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비일상적인 사건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밌는 내용, 뭐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 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자극된다는 거죠.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뭔가 주의가 집중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서 그 끌어냈던 그 관심에서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호기심을 유발하면 학습자들이 동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되는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각적 주의 관계예요. 지각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 모순된 것, 불확실한 것 이런 것들에 주의를 우리가 이제 기울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지각적 주의한기가 이 강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것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하신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탐구적 주의한기는 뭐냐면 결국 주의를 집중시키는 건데, 탐구적 주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은 뭐냐면 학생들이 무언가 궁금해하는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지각적 주의한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뭔가 새로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관심을 끄는 것을 자극시키는 거라면, 탐구적 주의한기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학습하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수업 이제 할 때 예를 들면 불확실한 과제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너네 못 풀지? 그냥 풀어봐. 못 풀겠지. 이렇게 뭐 호기심을 유발한다든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게 하고 못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하면서 뭔가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스펀지에서 옛날에 그 스펀지 TV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는 쭉쭉 이렇게 나가서 빈칸 비워놓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들어갈 내용이 뭘까 이게 맞춰보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탐구적 주의한기예요. 스펀지에서 우리 옛날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게 뭘까 계속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사항을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만 제공해서 신비감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해서 능동적인 반응을 계속 유도하려고 한다든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줌으로써 뭔가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탐구적 주의한기예요. 다양한 전략들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건 수업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뭐냐면 학습 방법을 바꿔 나가면서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지각적 주의환기 같은 경우에는 지각적 주의환기,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전략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 학습을 쭉 진행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딱 끊어서 뭔가 쉬는 시간에 1분, 2분씩 주고 그 시간에 뭔가 연습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쪽지 시험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뭐 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한다는 거는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아까 지각적 주의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진행 절차에서 지루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강의식으로 30분, 40분씩 쭉 진행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들어낸 호기심이 꺼지지 않도록 약간 다양한 전략들을 써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의식과 토론식을 섞어서 쓰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끔씩 뭔가 형태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끊고 시험도 한번 보고 뭔가 말할 기회도 주고 막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들한테 강의식으로 좀 한 10분 정도 설명해 나가다가 무조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뭐 예를 들면 그 말하기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그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PPT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수업을 하거나 어느 정도 10분 정도 진행되고 15분, 20분 진행돼서 지루할 때 학생들 발표 수업을 듣고 그 수행평가 그 점수를 내고 또다시 수업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전략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강의식과 토론식을 섞는 이런 방법을 써라. 근데 관련성은 뭐냐면, 그러면 주의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과연 이 배우는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울지 말지 아이들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일어난 동기가 과연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그게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호기심도 끌었고, 뭔가 호기심 자극도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 반응하는 자극도 하고, 다양한 전략들 쓰면서 계속 이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뭔가 학습하도록 하는 열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배우는 내용은 내가 나랑 상관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동기 훅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용들이 나랑 연관성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중에 첫 번째 친밀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예 안 되고 나랑 안 맞는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이들은 아예 접어버리는 거예요. 수학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학습자한테 수학 가르칠 때 수원수 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수원이 딱 시작해요. 수학 기초 지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들으려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성 핵심 포인트는 일단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 정도는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이해는 시켜야 된다, 학생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에 아이들은 더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과 유사하게끔 뭔가 학습 내용을 제시해서 친밀성을 갖도록 해서 가르치게 된다. 그렇게 또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 친밀성은. 즉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스키마와 유사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나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 학습할 때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성 전략으로는 예시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거나 학습자의 어떤 얼굴이 포함된 자료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친밀성을 이제 높이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죠. 관련성 있게끔. 그 다음은 목적 지향성.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내 미래의 어떤 목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 유형, 예를 들면 숙고형일 수 있고 충동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습 유형이나 성취 욕구, 소속감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그 학습자와 이제 무조건 경쟁만 좋은, 소속감 욕구는 왜 굳이 만족시켜 줘야 되냐?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그 계속 아이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성에서 내가 이 배우는 내용들이 결국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배울 필요 없. 왜냐면 인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은 좋은 옷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걸 좋아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입은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야. 즉 친구들과 소속감 이런 거, 친구들과 어떤 그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만족된 상태가 있어야지 동기가 계속 유발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게 만족 안 되면 내가 배운 게 뭐가 필요가 있을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혼자 살면. 여러분 돈이 1,000억 있으면 1,000억 있고 혼자 이 세상에 혼자 살아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좋겠죠, 혼자 살면. 근데 일주일 평생을 혼자 살고 내가 뭐 좋은 차들, 비싼 차들 타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절대 선택 안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생.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게 어떤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라. 그게 필요 또는 동기와 부합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과 연관시켜라. 이 부분과 연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불러줘야 돼요. 이또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의 집중시키고 강의가 길어져서 좀 끊고 가겠습니다.